넓이 구할 거야 이렇게 지금 하는 내용들을 조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생각보다 초반에 약간 헷갈리거든요. 그리고 이 기호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는 것도 조금 중요하니까 제가 한번 지금부터 정적분 넓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좀 간단 버전으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뭐 이미 다 했어요. y는 fx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라고 한번 생각을 했을 때 이 부분의 넓이를 S1, 이 부분의 넓이를 S2라고 합시다. 넓이를 S2. 자, 제가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S1을 넓이라고 했고요. S2도 뭐라고 했어? 넓이라고 했어. 여러분들 넓이라는 건 뭐죠? 양수죠. 넓이가 마이너스 7 이렇게 될 수 없으니까 내가 얘네들을 넓이라고 지정했다는 건 이 값들이 뭐라는 얘기랑 같아? 양수라는 얘기랑 같은 거야. 여기까지 되지? 그럼 나는 여기서 S1이라는 넓이를 정적분으로 표현하고 싶다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1부터 2까지 fx, dx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괜찮아요? 자, 그럼 S2 이 넓이를 정적분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2에서 3까지 fx, dx라고 표현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뭐가 나오죠? 음수가 나오죠? 정적분에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면 뭐가 나온다고? 음수가 나온다고, 그치? 그럼 음수가 나오니까 그 음수에다 누굴 붙여야? 마이너스를 붙여야 뭐가 된다? 넓이가 된다. 그러니까 차이를 좀 정확하게 보시면 정적분이라는 거는 뭘 가지고 있어? 부호를 가지고 있어, 그치? 그런데 그 정적분 값이 뭐가 나오면? 플러스가 나오면 그냥 넓이를 쓰시면 됩니다. 맞죠? 자, 그런데 정적분 값이 뭐가 나오면? 마이너스가 나오면 그러면 누굴 붙여서? 마이너스를 붙여서 넓이를 쓰면 되거든? 야, 근데 이런 구조를 많이 어디서 보지 않았니? 플러스면 그대로 쓰고 마이너스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쓰고 이게 뭐예요? 절대값.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넓이를 표현할 때 뭐라고 쓰냐면 fx를 a부터 b까지 적분하는데 누굴 씌워서 적분하면? 절대값을 씌워서 적분하면 뭐가 된다? 넓이가 된다. 이것부터 내용을 좀 시작을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여러분들 조금 집중해서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조금 헷갈린다고. 여기 쉽지 않아요. 절대로. 요 개념은 요 플러스 마이너스 은근 헷갈리거든요. 인데 자, 일단 두 가지를 알려줄 거야. 첫 번째는 도대체 얘가 왜 넓이냐? 이게 왜 넓인데? 그리고 얘는 왜 부가 존재하는 데에 대해서 이 기호에 대한 의미를 한번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줄 거거든. 오케이? 자, 그런데 이제 이거를 사실 원래는 미적분에서 다루는 거고요. 이걸 정확하게 계산까지 하려면 수열의 극한이라는 것도 알아야 되지만 지금은 뭐 그런 것까지 다 모르는 상태니까 그냥 직관적으로 간단하게 소개만 한번 해주려고 해. 잘 한번 이해해 보세요. 내가 fx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넓이,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고 싶다고 생각해봐. 근데 문제는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 이게 이제 곡선이잖아, 그치? 그럼 이제 넓이를 너무 구하기가 좀 힘들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어떻게 구하냐면 근사값으로 얘를 적당히 잘라. 그런데 이제 저런 곡선은 좀 구하기 힘들지만 사각형의 넓이는 좀 구할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스무리한 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을 구한 거야. 그런데 지금처럼 약간 부족하게 구한 넓이를 내가 스몰 m이라고 이렇게 붙이면 얘를 한쪽으로는 좀 넘치게 실제 곡선보다 조금 더 큰 사각형들의 넓이 합도 하나 잡아요. 그래서 걔를 라지 m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면 실제 내가 구해야 되는 넓이를 s라고 했을 때 얘보다는 넓이가 크고 얘보다는 넓이가 어떨 거야? 작을 거야. 이런 식을 좀 세울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됐을까요? 자, 그러면 이 상황을 내가 좀 식으로 세울 건데 어떻게 세울 거냐면 여러분들 얘를 우리가 n등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n등분. 이 길이를 n등분한 거예요.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사실은 b에서 누굴 뺀 거와 같아? a를 뺀 거와 같아. 그치? 그런데 그걸 뺀 것을 몇 등분하면? n등분하면 그게 요거 한 칸 아니겠어요? 요 한 칸을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붙이냐면 델타 x라고 붙이고요. 그걸 이름으로는 b 빼기 a를 뭐로 나눴다? n으로 나눴다. 이렇게 씁니다. 오케이? 그럼 모든 사각형들의 밑변은 뭐가 될 거야? 델타 x가 될 거야. 요거까지 이해되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름을 붙이는데 x 값이 여러 개가 있어요. 빨간색으로 붙일까? 얘가 a, 그 다음 칸, 다음 칸, 다음 칸 이런 각각의 x 값들이 있거든.
이 x값들한테 이름을 줄 건데 제일 왼쪽에 있는 이 x값을 x0, 그 다음 거를 x1, 그 다음 거를 x2, x3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이게 n등분을 한 거라서 마지막 게 xn이고요. 그 전 게 xn-1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자 봐봐. 식을 어떻게 세우냐면 이렇게 세웁니다. 요 첫 번째 조그만 사각형 보이지? 얘는 높이가 fx0예요. fx0. 맞죠? 그리고 밑변은 뭐야? 델타 x입니다. 플러스 두 번째 사각형 얘는요. 높이가 x1을 대입한 거죠. fx1. 얘가 높이, 그리고 밑변이 델타 x. 이렇게 쓰면 되고요. 세 번째 거는 똑같이 fx2 곱하기 뭐가 돼? 델타 x가 돼요. 땡땡땡 해서 얘는 어디까지? 마지막엔 n-1까지 fxn-1 곱하기 뭐라고 쓴다? 델타 x라고 쓰잖아? 그러면 이렇게 싹 다 더한 게 스몰 m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여기까지 될까요? 근데 이걸 이렇게 싹 나열해서 쓰자니까 어때? 너무 복잡하지? 그런 거를 한 방에 우리는 한 큐에 쓸 수 있는 도구를 이미 배운 적이 있어. 누굴 쓰면 될까? 시그마. 이 동그라미, 이 안에 있는 것만 바뀌니까 얘만 뭐라고 놓고 K라고 놓고 나머지는 그대로 뭐라고 써? fx, K라고 쓰고 델타 x 이렇게 잡은 다음에 시그마 쓰고 K는 어디부터? 0부터 어디까지? n-1까지 이렇게 써주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m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 하나 더. 라지 m은 어떻게 생겼을까? 라지 m은 이번엔 얘가 첫 번째 높이잖아. 그치? 첫 번째 높이가 누구 대입하네? x1 대입하네. 그러니까 얘는 fx1 곱하기 밑변은 똑같이 델타 x. 두 번째 거는 얘 대입한 애잖아. 그지? x2 대입하네. 그러니까 너는 fx2 곱하기보다 델타 x다. 해서 땡땡땡 가면 마지막에 누굴 넣어요? xn을 넣죠? 그래서 fxn 곱하기 누가 돼? 델타 x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얘도 똑같이 시그마로 묶으면 시그마 k는 누구부터? 1부터 n-1까지 fxk 델타 x다. 이렇게 쓸 수 있고 n-1은 n이겠죠. 맞죠? 이렇게 쓰면 얘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왔지? 그럼 잘 봐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지금은 n등분을 당당당당당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좀 널찍하게 했잖아.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하려면 사실 이걸 좀 늘리면 되잖아. 그치? 약간 칼로 채 썰듯이 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 하고 자르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실제로 이 값은 누구에? S에 좀 더 가까워지겠죠. 그리고 이 라지 M도 점점 누구한테 가까워져? S한테 가까워지겠지. 더 잘게 자르면 자를수록. 그런데 내가 여기서 무슨 짓을 한다? n등분이라는 이 n을 무한대로 보내버려. 이게 리미트 n을 어디로 보낸다? 무한대로 보낸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쪼개는 수를 무한대로 보내는 거야. 그랬더니 이 친구의 극한값이, 그러니까 이 친구를 좀 이렇게 써볼게요. 리미트 n으로 갈 때 이 친구의 극한값이 어떤 특정한 값으로 수렴하더라. 오케이? 그런데 이 친구뿐만 아니라 이 친구도 n을 무한대로 보냈더니 이 친구도 어디로? 특정한 값으로 수렴하더라. 그런데 그 값이 두 개가 어떻더라? 똑같더라. 그러니까 너도 알파로 수렴하고 너도 알파로 수렴하더라. 그럼 이런 거 있잖아. 여기서는 등호가 없었는데 극한값에서는 없던 뭐가 생기면서 등호가 생기면서 가운데 있는 친구의 값이 뭐다? 알파다. 뭔지 기억나죠? 이 샌드위치 정리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이 안에 있는 이 넓이를 누구로? 이 둘의 극한값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야. 이해되죠? 근데 그 계산을 우리가 지금은 할 수는 없다. 왜냐면 수열의 극한을 안 배웠으니까. 그치? 그런데 이 계산을 하다 보니까 계산이 너무 빡센 거야. 야, 이거 계산 너무 어려워. 이거 언제 다 복잡하게 다 계산하냐? 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거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부정적분과 정적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식 있죠? 리미트 시그마를 인테그랄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 친구가 존재하는 A부터 B까지를 A부터 B까지라고 쓰고 fxk였던 이 친구를 fx라고 쓰고 델타 x를 뭐로 바꿔서 dx로 바꿔서 비로소 정적분을 정의를 하고요. 이게 진짜 정의야. 정적분의 정의를 하고 그러면 이 친구를 계산을 어떻게 할까를 누구를 이용해서? 부정적분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우리는 뭐 하기로 했다? 계산하기로 했다 이거야. 그래서 이 복잡한 계산을 부정적분, 정적분을 이용해서 훨씬 더 쉽게 계산합시다. 이게 이제 정적분의 진짜 흐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것만 그냥 지금 배운 거고. 약간 이해되지?
그러면 선생님 이거 지금 하지도 않을 건데 왜 가르쳐줌? 하면 이 식을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어떤 시야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가르친 거거든. 이렇게 봐야 돼. 얘가 무슨 뜻이냐 라고 하면 사실은 델타 x가 뭐였어? 밑변이었지. 그런데 그 델타 x가 0에 가까워지니까 실제 밑변이 아주 실같이 작은 밑변을 dx라고 생각을 하면 fxk가 뭐야? 높이잖아, 그치? 그럼 fx는 뭐겠어? 높이야, 높이. 그러니까 이 아주 작은 실의 높이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은 이 둘을 곱한 fx랑 dx를 곱한 건 여기 보이는 엄청나게 작은 실 같은 이 사각형의 넓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친구를 뭐 하래? 인테그랄 하래. 인테그랄이 뭔데? 더하래. 맞지? 어떻게 더해? a부터 b까지 징 스캔하면서 이 값들을 다 더해 나가는 거야. 더해서 쫙 더해 나가니까 그 더한 값이 뭐가 되더라? 넓이가 되더라. 이렇게 된 거라고. 약간 이해돼요? 괜찮지?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거 한번 봐볼까? S1? S1이 왜 양수인지 생각해봐. 잘랐어. 이게 뭐야? 아주 작은 밑변에 dx가 있고 이 높이는 뭐야? fx지. 그런데 그 높이가 양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양수값들을 쫙 더해 나가니까 이게 뭐가 나온다고? 양수가 나온다고. 근데 여기 밑에는 어때? 자르면 이 높이가 뭐가 돼? 음수값이 되잖아. 이게 막 마이너스 3 뭐 이런 거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음수값들을 쫙 더해서 얘가 모인 거니까 음수가 된다는 거지. 약간 이해돼요? 그러니까 적분이라는 건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거긴 한데 뭐가 존재한다? 부호가 존재한다 이 얘기야. 위쪽에 있는 건 플러스, 아래쪽에 있는 건 마이너스. 되죠? 실제로 이제 쌤 저는요 미적분까지는 안 가는데요 쌤 하면 이걸 이제 더 이상 볼 일은 없을 거예요. 아, 그냥 이것만 이제 하면 돼. 이제 이것만 볼 줄 알면 돼. 그죠? 근데 나는 미적분을 가겠다. 그럼 이제 나중에는 이런 걸 다 직접 계산도 하십니다.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선 수열의 극한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아직은 그냥 이 느낌만 보자. 그죠? 배고파. 갑자기 이렇게 배가 고프냐?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요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 정리를 해봤으니까 이제 두 번째 얘기를 하나만 전달을 해주면 오늘 내용은 끝이고요. 관련된 문제 한 3문제 정도 풀고 끝낼 건데 이거 계산이 없어요 오늘 거는. 이해만 하면 끝입니다. 다 왔어 얘들아. 화이팅! 자, 그죠? 약간 대충 어떤 건지 이제 좀 알겠죠? 아, 이게 적분이구나. 다. 왜? 철러한테 연락이 왔는데 못 보고 있어요. 철러? 연락이 왔다고 너한테? 그럼요. 어떻게? 지연아, 나 철러야. 뭐 이렇게 와? 그건 아니에요. 아, 그냥 이렇게 단체로? 지연하라고 와요. 맞아요. 지연하라고 오긴 해요. 뭐 그런 건가? 나 정확하게 감이 안 오네. 연예인이 너한테 직접 보내주는 거야? 그럼요. 그래요? 자, 알겠어요. 자자자자자. 아, 이 색깔 좀 바꿔서 하자. 아, 너무 크게 그렸다. 오늘 왜 이렇게 그림을 크게 그리는 거야? 야! 자, 여기가 0, 여기가 1, 여기가 2. 자, 지금 이 두 곡선에 둘러싸인 넓이를 지금 한번 식으로 세워볼 거예요. 여기를 S1, 여기를 S2. 자, S1, S2의 식이 깔끔하게 나오면 여러분들 지금 이 내용을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S1. 여기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요. 어떻게 식을 세우면 좋을까? 하고 S1의 식을 탁 써보려고 하는데 일단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땅땅땅땅땅땅 잘라서 더할 거야. 그치? 그러면 잘라서 이렇게 쓱 하고 자르면 아주 작은 밑변을 뭐라고 보면 돼? dx 이렇게 보면 될 거야. 그쵸? 아주 작은 밑변을 dx. 그럼 높이는 뭐라고 생각한다? 위에 거에서 아래 거를 뺀 거. 근데 위에 게 뭐예요?
fx, 아래 거는 gx. 그러니까 높이를 쓰려면 위에 거에서 아래 거를 빼니까 어디에서? fx에서 누구를 뺀 다음? gx를 뺀 다음 밑변이랑 곱하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더하면 돼? 0부터 1까지 더하면 되겠죠. 이러면 S1이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 되죠. 그럼 S2를 한번 구해봅시다. S2는 어떻게 될까? 탁 하고 끄면 밑변을 뭐라고 보고 dx라고 보고 높이를 뭐라고 보면 gx에서 누구를 뺀 거? fx 뺀 거.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쓰면 돼? gx 빼기 fx 해서 적분을 합니다. 이 뭐 밑변을 곱한 거죠. 어디부터 어디까지? 1부터 2까지 하면 얘가 보다 S2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됐어요? 어렵지 않지? 근데 이제 이렇게 해놓고 나서 내가 애들한테 막 질문을 한다? 애들이 막 되게 헷갈려해. 자, 만약에 X축이 이렇게 있었어. 그리고 여기가 fx, 여기가 gx야.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 방금 상황처럼 똑같이 0, 여기가 1, 여기가 2 이렇게 되면 여기 S1 넓이식이 이렇게 된다는 거 이해되시죠? S2도 이렇게 된다는 거 이해되지? 그런데 내가 이 상황을 좀 바꿔서 이 진짜 많이 물어보더라고. fx를 x축 아래 놓고 gx를 이렇게 x축 아래 놓으면 똑같이 여기가 0, 1, 2 이렇게 상황을 바꾸면 과연 S1과 S2식은 어떻게 바뀔까? 어떻게 될까? 근데 이것까지만 잘 이해하시면 오늘 할 건 다 하는 거거든요. 이 마지막 화두라고 생각을 해줘. 얘를 딱 이해하면 돼. 조영아 돌아와. 너 언제부터 또 정신을 잃었어? 아, 너 진짜 기가 막히다. 헷갈려하는 포인트마다 이렇게 딱 정신을 잃어. 아까 그 칸은 들었지? 자, 다시 X축 위에 있을 때는 식 이렇게 된다는 거 이해돼요? X축 아래 있으면 어떻게 될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면 나중에 분명해서 실수할 수도 있다니까. 어떻게 돼? 똑같아요? 마이너스를 붙여요? 똑같아요? 붙여요? 야, 마이너스를 붙이는 것 같다. 넓이요. 난 이게 마이너스 붙여야 될 것 같다. 똑같을 것 같다. 정답은 똑같다. 자, 이거를 이해를 딱 하잖아? 이걸 이해하잖아? 그러면 이제 오늘 할 얘기는 다 하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이 식이 이렇게 결정이 됐는지도 이해가 확실하게 된다고. 이게 어디서 혼돈이 오는 거냐면 이거를 적분을 할 때 위쪽은 플러스 아래쪽은 마이너스라고 외워서 그래.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님을 이걸 보면서 이해를 하면 돼. 자, 봐봐. 원래 있잖아. 높이라는 건 양수야. 그치?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넓이를 구하고 싶잖아? 그러면 위쪽에서 아래 걸 빼면 된다. 이게 포인트인데, 예를 들어 얘가 3이고 얘가 1이면 우리 이거 위에서 아래 거 빼면 얼마야? 2. 그러니까 양수가 걸리는 거야. 이 되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선을 이렇게 잘랐는데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마이너스 3이라서 둘 다 음수라고 치자면 사실 이 높이는 그냥 어떻게 하면 돼?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면 되잖아. 그치? 그냥 큰 거에서 작은 걸 뺀다면 무조건 뭐가 나온다는 거야? 양수가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높이라는 건 X축이 기준이 아니라 이 두 개가 기준이 되는 거거든? 약간 이해되지? 근데 왜 위쪽은 플러스고 아래쪽은 마이너스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은 이 S1은 fx라는 친구와 x축, 근데 사실 x축이 좀 멋있게 뭐라고 쓰니? y는 0이라고도 쓰잖아. 그치? 그러니까 위쪽에는 누구? fx, 아래쪽에는 누구? y는 0. 이 두 개 가지고 높이를 잡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얘는 위쪽에서 아래 걸 빼니까 뭐가 돼? fx 빼기 0 이렇게 나오는 거겠지. 그런데 이쪽은 어떻게 된다? 자르면 여기가 얼마야? 0. 여기 아래쪽이 fx. 그러니까 위쪽에서 아래 걸 빼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fx가 높이가 되는 거지. 약간 이해되죠? 그러니까 얘가 x축이 기준이었던 건 여기에 둘러싸인 넓이를 구했기 때문이야. y는 0. 그런데 얘는 사실상 x축하고 둘러싸인 게 아니라 이 두 개의 곡선이랑 둘러싸인 거니까 얘는 상관이 전혀 없는 거야. 약간 이해되지?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x축 이게 아니라 어디에 둘러싸여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될까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이거의 식이 나와야 돼. 이거 하면 오늘 끝낼게요.
뭐 하시려고요? 자, 식 세워볼까? 넓이식 세워볼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셨으면 여러분들이 이 식을 정확하게 세우실 수 있어야 돼요. 일단 함수 주면 요게 뭐예요? fx. 얘가 뭐예요? gx. 얘가 뭐예요? x축. 이렇게 되는 거야. 구분 좀 돼요? 자, 그럼 1번. 1번식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 인테그랄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1까지. 맞지? 자, 잘라봐요. 밑변은 뭐라고 보면? dx라고 보면 높이가 뭘까요? 얘 위에 누구야? fx. 밑에 누구야? 0. 그죠? 밑에 0이야. x축.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써야 돼? fx dx 이렇게 쓰면 되겠죠. fx 빼기 0. 괜찮아요? 자, 그럼 두 번째 여기 볼까? 이 파란색을 두 개로 나눌 거예요. 잘 보시면 중간에 바뀌거든요. 아랫변이. 그죠? 그러니까 이 3을 기준으로 한번 자르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그 왼쪽에 있는 2번은 식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 1부터 어디까지? 3까지. 밑변 뭐로 봐요? dx 이렇게 보면 되지. 높이는요? gx에서 누굴 뺀다? 0을 뺀다. 되지? 그러니까 얘는 gx. 이게 2번이 되는 거야. 돼요? 그럼 비로소 여기 3번 식이 세워지면 어떻게 될까? 3번에 3부터 어디까지? 4까지. 어디서 어디 빼요? gx에서 fx 빼요.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gx 빼기 뭐가 된다? fx가 된다.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식을 세우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잘랐을 때 밑변이 dx야, 높이가 누군지를 보시면 된다는 거야. 뭐 딴 거 생각할 것도 없어. x축 위쪽 플러스 이런 거는 그냥 기본이고, 그죠? 이렇게 다른 상황을 각각 다 식으로 세워주실 수 있으면 됩니다. 괜찮아요? 막 되게 어렵고 그러지 않죠? 승아 마지막에 괜찮았어?